새벽에 이사 강세가 마린의 뒷방으로 들어오다 이강세는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책 몇 권, 노트북 정도였습니다. 강세는 오늘부터 마린의 집 뒷방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마리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네 집 뒷방으로 들어가도 될까? 마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기쁘다기보다 복잡해 보였습니다. 강세는 아버지 이옥순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어젯밤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필 마린의 집으로 간다는 것이 더욱 못마땅했습니다. 강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린의 집 앞에 도착한 강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강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윤순애였습니다. 순애는 강세를 보고 놀라며 반겼습니다. 강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주시라와 강민보도 나와 있었습니다. 민보는 강세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강세를 마린의 집에 들임으로써 두 젊은이를 감시하면서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세를 집에 들이는 것이 과연 마리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보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마리도 동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강세는 뒷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강세는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침 식탁의 어색함 한 지붕 세 가족.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윤순애, 주시라, 강민보, 강마리, 그리고 이강세가 둘러앉았습니다. 5명이 함께하는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강세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보는 강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방은 괜찮은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강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마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강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되니 더 어색했습니다. 시라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마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라는 민보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민보의 감시 가능한 독립이라는 계획이 과연 두 젊은이에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리와 강세는 함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게 된 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취소 후 폭풍, 이풍주의 좌절. 이풍주는 엄기분 원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풍주가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양기와 진기식의 활약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풍주는 분노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풍주는 조양기와 기식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풍주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분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풍주는 기분에게 왜 윤리위원회가 취소되었냐고 따졌습니다. 기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조양기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와 위원회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기식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위원회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풍주는 기분의 설명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결국 권력과 돈이 진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풍주는 기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냐고, 진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냐고 추궁했습니다. 기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병원 이사회의 압력도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풍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풍주는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취소되었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풍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의 추적, 강마리의 생부를 찾아서 송미령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8년 전 엄병원의 정자 기증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미령은 며칠 전부터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어제 조양기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조양기가 강마리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미묘한 표정 변화.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령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조양기가 마리의 출생 비밀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병원 내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령은 28년 전 엄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명단에는 엄기분, 진기식, 그리고 몇 명의 젊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미령은 이 중에서 누가 마리의 생부일지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진기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식은 미령의 전화를 받고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령은 기식에게 28년 전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식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미령이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기식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감지했습니다. 미령은 확신했습니다. 진기식이 강마리의 생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령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와 시라의 대화, 무릎 꿇은 진실. 강마리는 퇴근 후 엄마 주시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모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리는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양기 집에 다녀온 것이 사실이냐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시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백했습니다. 조양기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고, 마리를 지켜달라고 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리는 엄마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리는 엄마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시라는 마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은 엄마의 당연한 일이라고, 무릎을 꿇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엄마의 말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강민보의 감시, 뒷방의 규칙. 강민보는 저녁 식사 후 강세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보는 강세에게 이 집에서 지낼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리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말 것. 셋째, 주말에는 가족 모임에 반드시 참석할 것. 강세는 민보의 규칙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독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으로 들어온 이상 민보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보는 강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즉시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독립을 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풍주와 주시라의 재회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풍주는 주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취소되어 시라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시라는 풍주를 위로했습니다. 풍주의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풍주가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약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라는 풍주의 약속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풍주를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송미령의 폭로 준비 DNA 검사 의뢰. 송미령은 사설 DNA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기식과 강마리의 DNA를 검사하고 싶다고 의뢰했습니다. 검사 기관 직원은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미령은 병원에서 기식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의 것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미령은 두 샘플을 검사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령은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기식이 정말 마리의 생부라면 이것은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입니다.
미령은 이 정보로 무엇을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라를 무너뜨리고 이풍주를 되찾는 것. 그것이 미령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뒷방의 밤, 강세와 마리의 어색한 동거. 밤이 되었습니다. 강세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방에 마리가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려 했지만 벽 너머에 강세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로 수다를 떨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강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고 있어. 간단한 문자였습니다. 강세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아니, 깨어 있어. 두 사람은 문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강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마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답장을 읽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문자를 주고받다가 잠들었습니다. 진기식의 고백, 윤원경에게 진실을 말하다. 진기식은 아내 윤원경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식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식은 언경에게 고백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했다고, 그리고 그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강마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괴롭히던 강마리가 남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냐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냐고 분노했습니다. 기식은 변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인명기증이라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다고, 최근에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변명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마리를 괴롭힌 것은 결국 남편의 딸을 괴롭힌 것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장 DNA 검사를 하라고,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엄기분의 결단, 병원 정리와 사퇴 준비. 엄기분은 원장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28년 전의 불법 정자 매매 사건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막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기부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정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는 문수키를 불러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수키는 기분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부는 수키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사퇴한 후 병원을 잘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강마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키는 기분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분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강마리의 위기, 병원 내 따돌림 심화. 강마리는 병원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시판 사건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술 보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회진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선배 의사들은 마리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마리는 참으려 애썼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는 마리에게 조언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선배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병원을 떠나야 할까요? 마리는 강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위로했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미령의 협박, 진기식을 압박하다. 송미령은 진기식을 만났습니다. 미령은 기식에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식은 미령에게 어떻게 자신의 DNA를 채취했냐고 따졌습니다. 미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령은 기식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식은 끝장날 것이고
엄병원도 무너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기식은 미령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령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미령은 기식에게 요구했습니다. 이풍주와 주시라를 갈라놓으라고, 그것만 해주면 DNA 검사 결과를 비밀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식은 미령의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 송미령의 기자회견. 일주일 후 송미령은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진기식과 강마리가 부녀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령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식을 협박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령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28년 전 엄병원의 불법 정자 매매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진기식이 강마리의 생부라는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엄병원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엄기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강마리는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TV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전국에 공개된 것입니다. 주시라는 마리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마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풍주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기식은 집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원경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강민보는 송미령을 찾아갔습니다. 미령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분노했습니다. 미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풍주를 가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복수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회 예고. 출생 비밀 공개 후 강마리의 선택은 진기식과 마리, 부녀 관계를 인정할까? 엄기분의 사퇴와 병원의 미래, 그리고 송미령의 최후는 풍주와 시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